635번은요, 여러분들 아직 2차 함수 안 했죠? 그죠? 2차 함수를 어느 정도 좀 하고 해야 돼요. 어려운 거는 아닌데 2차 함수를 아예 모르니까 지금은 일단은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요. 225쪽에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할 수 있는 게 639번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데, 말 끝까지 듣고 표시하세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필기 하나 해준 거 있었는데 639번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었네. 삼각형 ABC에 대해서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걸 기억을 하고 있네. 맞지? 자, 639도 숙제로 낼 건데 여기를 잘 보고 하자. 639. 639번의 경우에는 저번에 설명을 한 게 그렇지. 동영상 강의를 잘 듣고 있는 거야. 여기서 P는 실제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게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도형은 도형인데 점들이 XY 평면의 좌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게중심도 점이니까 이것도 좌표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몇 쪽을 나하고 먼저 해야 되냐면 무게중심이 몇 쪽에 있냐면은 231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뒤에 있지만 무게중심은 공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해버려도 돼요. 거기 볼게요. 무게중심 거기 회색 박스 있죠? 봐보세요. 그림 보시면은 A도 좌표, B도 좌표, C도 좌표인데 X 1, 2, 3, Y 1, 2, 3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무게중심 점도 좌표로 표현된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점들이 다 좌표로 표현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게중심도 좌표가 있겠지. 공식 되게 쉬워요. 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돼. 간단해. 무게중심 좌표야 그게. 무게중심 좌표야. 그래서 639번은 무게중심 좌표 공식을 써가지고 그냥 풀면 되고, 아까 몇 쪽? 231쪽이었었나? 똑같고 벌써 그 사이에 231쪽을 하면 되고, 231쪽을 공식을 쓰면 되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푸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복잡한데 모든 문제집에서는 보통 2번 문제의 풀이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바로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지금은 조금 힘들다라고 한 거, 뭐를 이용하는 방법? 2차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기도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가 여러분들 지금 내용을 기억을 하니까 이걸로 풀면 되는데, 내가 그때는 무게중심이다 라고만 알려줬지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는 거는 알려주질 않았죠.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때 설명할 때도 왜 그게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느냐 선생님은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 라고 그랬으니까 기억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가 아니라 225쪽은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네. 225쪽은 다 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해와 보시고요. 오늘 한 명이 그래도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30쪽
이쪽으로 먼저 갑시다. 중간에 빠진 건 선생님이 할 거예요. 01 나와 있는 230쪽 내용도 어느 정도는 좀 2차 함수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충 거기 중간에 되게 긴 거 보면은 뭐 막 제곱들이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넘어가고 여러분들 231쪽으로 갑시다. 어차피 바로 무게중심을 바로 하게 되네요. 자, 무게중심은 원래는 중학교 2학년에서 나오는 건데 기억들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하고 딱 정 가운데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 그래요? 이걸 중점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연결한 요 선은 뭐라고 불러요? 요 선. 많이 기억하네? 이거 중선이라고 부르죠. 이거 중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점이 3개니까 중선도 몇 개를 그을 수 있다? 3개를 그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무게 중심이 있다면 그 무게 중심은 세 중선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게 중심 하면 몇 대 몇 대 몇 기억나요? 2대1 기억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몇 조각으로 부서진다. 6조각으로 부서지면서 6개의 면적이 모두 같다. 이런 것도 했죠. 그쵸? 그것도 참 중요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2개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것까지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과정에선 뭐를 하나 더 얘기하겠다는 거냐면 중학교 때는 이 점들이 그냥 점이라고 그랬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좌표, 이것도 좌표, 이것도 좌표, 몇 컴마면 몇 컴마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그럼 이것도 뭐가 된다? 좌표. 그죠? 그럼 x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 y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231쪽에 나와 있는 공식이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이게 바로 그 공식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도형은 중학교 3학년 것도 지금 없어. 내가 보면 뭐 원주가 원과 비례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네. 다 중2 내용 내진 중1 내용인데 그때는 그냥 이게 길이가 얼마야? 그 문제에서 길이를 줬지만 지금은 이걸 좌표로 나타내기 때문에 좌표하고 좌표 사이의 거리 공식도 필요하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을 좌표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그런 공식들 저런 공식들이 또 있어요. 그런 얘기고 내용적 기반은 이론상으로는 중학교 내용이 중요하고 뭐 그런 거죠. 무게중심은 공식이 간단하죠. 그죠? 예, 괜찮아요. 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공식 배우고 문제 풀고 하면 그냥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6490 가볼까? 6490 다음 페이지에 뭐 글쎄 이건 뭐 선생님이 풀어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삼각형 ABC에 A좌표, B좌표 주고 C좌표는 니들 보고 구하라는 거야. 대신 거꾸로 뭘 줬어? 무게중심 좌표를 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C좌표를 그냥 A, B라고 놔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B라고 놔버린 다음에 무게중심 좌표, X좌표 1 나오려면 X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눌 때 거기 A 들어가면 A가 나올 거고 그치? 그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선생님이 뭐 그냥 대충 땡까먹는 거 아닙니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는요. 그죠? 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651번 가볼게요. 651번. 자, 또 계속 중학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너희들이 어디까지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다.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려면 첫 번째 평행하다. 두 번째 길이 같고
길이 같다. 그죠? 세 번째, 가깝고 가깝다. 특히 이렇게 길이 더하면 180이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지? 네 번째, 대각선이 서로를 몇 등분해 준다? 2등분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시겁적한 거 마지막 거 하는 학생들이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하나 또 있는데 그냥 요 네 개만 가지고만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다섯 번째 거는 필요도 없고요. 지금 평행사변형에 대해 가지고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중점이 이렇게 일치가 된다라는 거 말고 세 개가 더 있었죠. 그 세 개가 고등학교에서는 문제화로 거의 풀 때 이용이 되지 않아요. 응? 이거 두 개가 평행하고 이게 두 개 평행하다 그 조건이 거의 이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풀려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이거 또 좌표로 줄 거라고. 이거 다 좌표로 줄 거예요. 그럼 좌표를 줄 때 이거 좌표 얼마냐? 또 이거 구하라고. 그럼 요거 무슨 점이에요? 중점이죠, 그죠? 선생님이 중점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죠? 동영상 강의로도 마지막 찍었었는데 딱히 내용 조율 중에 내 이런 이해 들었잖아. 한 과목은 80점 맞고 한 과목은 100점 맞으면 두 과목 평균이 몇 점이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정 가운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놈이 1,2고 요 놈이 7,8이다 그러면 요거는 X좌표 1하고 7의 정가운데를 구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얼마? 4, 얼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가지고 좌표를 가지고 중점을 구한 것도 4,5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딴 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평행사변형 공부하면은 뭐 되게 복잡했잖아요. 내용들이. 그죠? 네. 그거 다 몰라도 돼요. 딱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651번 보면은 A가 1,6, B가 2,3, C가 2,1 그리고 D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거 A, B로 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 뭐 그림도 친절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A하고 C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끼리 중점 잡을 수 있죠? 요렇게 두 개 가지고도 중점 잡을 수 있죠? 그럼 그 중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굳이 안 풀어줘도 되죠? 그죠? 대신 요거 하나만 메모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얘기의 핵심은 다시 잡고 할게요. 이거 뭐 결국은 그냥 뭐 외워서 풀고 그냥 시험에 나오면 맞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시험을 보려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때나 보니까 뭐 사실은 한참 남은 얘기거든요. 별로 어렵진 않거든. 응? 고등학생한테 평행사변형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각선의 무슨 점? 중점이 일치가 된다. 그래서 중점 좌표 구하면 된다. 이걸로 끝이라는 거야, 그냥. 다른 것도 더 있다 이거지. 중2 때문에. 그거 몰라도 된다는 거야. 네? 근데 가끔 문제에서 뭐가 나올 때도 있냐면 마름모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이게 마름모가 될 때 A, B를 구해라.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름모도 일단은 뭐가 만족이 되죠? 그렇지. 마름모로 줘도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으로 풀라는 거야. 근데 답이 나와버렸네? 그럼 굳이 마름모라고 말은 뭐지? 네? 굳이 마름모라고 문제를 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마름모라고 줬어. 근데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냥 나는 평행사변형의 조건만 썼어.
그때 답이 나와버려.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없이 너무 쉬운 문제지. 그럼 굳이 문제에서 처음부터 말은 뭐라고 줬지만 그 문제는 말은 뭐라고 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근데 그렇게 허접한 문제는 별로 없고 일단 평행사변형의 조건은 써. 근데 조건이 모자랄 거야. 그럼 하나를 더 갖다 보태야 되는데 말은 모두 되게 많죠. 여러 가지가. 그치? 제일 쉬운 게 뭐지? 말은 모 조건 중에서? 그렇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죠. 그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죠. 평행사변형은 네 변까지는 안 같지만 어떤 변끼리 같다 그래? 마주보는 변끼리의 길이가 같고 이웃하는 변 길이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름모만의 특징 이웃하는 두 변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로 쓰면 마름모가 해결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이라는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조건으로. 그럼 직사각형이라고 나와도 일단 평행사변형 조건을 쓰는 거야 먼저. 근데 허무하게 답이 나와버릴 때가 있어 가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근데 거의 그럴 일은 없고 조건을 하나 더 써야 될 텐데 그럼 직사각형에서 또 생각이 나는 거가 뭐가 있을까? 각이 모두 90도죠, 그죠? 아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나? 도형 문제를 다룰 때는 변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각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각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게 무슨 얘기냐? 변 길이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다루는 공식이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거의 무적이죠. 변 길이 막 거의 다 나오죠, 그죠? 각 가지고 대부분 노는 게 뭔지 알아? 그게 삼각비야. 근데 니들 아직 삼각비 안 배웠지? 3학년 2학기 나오지. 삼각비 애들 좀 어렵다 그래. 각은 어쨌든 어려워. 각은 어려워. 그래서 마름모는 요거를 떠올리는 게 잘했는데 직사각형은 하나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대각선에 뭐가 같죠? 직사각형은? 그렇죠. 길이가 같죠. 대각선. 그죠? 지금 오늘 도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니 다른 것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를 이용해서 풀 테면 풀어봐? 못 풀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실 저번에 적어주고도 애들이 이건 당연히 못 외워왔겠지 안 외워왔겠지 그랬는데 이런 얘기하면 애들 너무 내가 우습게 봤다는 얘기가 되나? 이게 대답이 나오는 거 듣고 얘들이 어느 정도는 좀 진심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한번 느끼네. 얘들은 공부 잘할 것 같다. 이런 것도 일단은 적어놓고 선생님 평행사변이 뭐라 했는데? 말은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숙제를 뭐 여기 좀 지나다 보면 여기도 뭐 이제 235쪽처럼 이제 그런 숙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보고 하세요. 보고 하세요. 대각선이 하나는 중점이라는 좌표를 구해서 일치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대각선에 뭘 구해야 돼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650번, 652번은 숙제인데 야 좀만 천천히 나가자. 야 니네들 지금 내가 뭐지? 600 저는 아니야 니네 아까 전에 내가 600 지금 225쪽 숙제했는데 지금 오늘 진도 나가다 보면은 니네 235쪽도 숙제가 될 것 같아. 오늘 화요일이잖아. 목요일까지 갖고 와야 되는데 뭐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만 뭐 또 내일 영어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숙제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도형 얘기니까 조금 딴 것 좀 잠깐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칠판에 적어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숙제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름모 넓이 공식 혹시 어떻게 되죠? 그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 대각선 길이 곱하기 대각선 다른 대각선 두 개 길이,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끼리 곱해서 나누기라고 하지 맙시다. 초딩 틱해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그게 마름모만의 넓이 공식인가요? 이렇게 보면 한참 생각하다 또 그렇게 돼요. 정사각형이요, 선생님. 정사각형도 돼요. 근데 그거는 대답을 잘못한 거예요. 정사각형도 마름모잖아요. 마름모가 아닌 도형의 넓이 공식은 안 되고 마름모만의 넓이만 되나요? 그거를 마름모 나온 김에 그냥 선생님이 번외편으로 외전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사각형의 대각선이에요. 근데 대각선이 직각으로 만나. 그리고 이 길이는 6이라고 주고 이 길이는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주는 거야. 9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정확하게 뭐가 되게 되어 있냐? 6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름모가 대각선이 몇 도로 만나? 직각 90도로 만나지, 그치? 대각선이 90도인 사각형의 넓이 공식이지 그게 마름모의 넓이 공식이라고 외우면 잘못 외운 거예요. 내 말 알겠습니까? 마름모가 대각선이 90도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갖다 쓸 수 있었던 거야.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접하는 거, 이것도 외접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만 외접이 아니에요. 이 직사각형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길이가 9죠? 이 길이가 6이죠? 그럼 6 곱하기 9면은 이거 전체 넓이 면적을 얘기하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요거 넓이 같고 요거 넓이 같고 넓이 같으니까 가운데 있는 건 전체 넓이에 정확하게 뭐가 돼요?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뭐 하나, 이거 하면은 뭐 합시다. 대각선 길이 곱하기 대각선 대원 대투라고 합시다. 대각선 길이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거는 어떤 사각형의 넓이? 대각선이 직교하는이라는 표현 알죠? 90도로 만나는 거죠, 그죠? 직교하는 사각형의 넓이다. 이게 원래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하나 배운다라고 알아두세요. 정리해보세요.